가끔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해병대가 필요한가요? 해병대 병력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해병대는 단순히 소규모 병력의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이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해병대가 왜 존재해야 하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역사와 정신력, 그리고 오늘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해병대가 꼭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북쪽은 육지로 막혀 있지만 서쪽과 남쪽, 동쪽 모두 바다에 열려 있습니다. 이런 반도형 지형에서는 육군력뿐만 아니라 해상 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시에는 적의 후방을 차단하거나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상륙전이 필요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한군을 뒤흔들며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그 작전이 실패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작전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전쟁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상륙작전 전담 부대이며 해상에서 곧바로 기습을 감행하고 섬을 점령하거나 지키는 데 최적화된 병과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의 존재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전투력은 강하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 병력은 약 28,000여 명, 전체 국군 병력의 약 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 정예 병력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강한 전투력과 정신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체력 기준과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구성됩니다. 해병대에 지원하려면 서류 전형을 비롯해 체력 검사와 면접까지 통과해야 하며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해병들은 평균 400명 정도의 소수 단위로 훈련을 받고 개개인의 실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구는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자부심을 상징하는 명언입니다. 해병대는 단순한 병과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자 전통인 셈입니다. 해병대 훈련. 진정한 전사로 태어나다. 해병대의 강한 전투력은 철저한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진정한 해병이 태어나는 곳으로 불리며 총 7주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 중 첫 1주는 가입소 기간으로 병사들의 정신력과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잠을 거의 재우지 않고 지속적인 신체 활동으로 피로를 누적시키며 중도 포기자들을 걸러내는 기간입니다. 그 후 본격적인 해병대 훈련이 시작되며 해병대 특성상 타군과는 다른 훈련 과정이 기다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IBS 훈련과 전투 수영입니다. IBS는 고무로 된 소형 보트로 해상 상륙 작전의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훈련병들은 이 보트를 들고 뛰고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며 머리에 이고 산을 오르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전투 수영 또한 필수입니다. 해병대는 바다를 벗삼아 싸우는 부대이기 때문에 수중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병사들은 바닷물에서 각종 전투 수영법과 구조훈련, 장비를 지닌 채 잠영하는 법 등을 익힙니다. 극기주. 해병대 훈련의 정점은 단연 극기주입니다. 이 주간은 말 그대로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우애와 정신력을 다지는 훈련입니다. 극기주 동안 병사들은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로 제한되고 식사량은 극도로 줄어듭니다.
훈련은 오전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며 체력과 정신 모두 극한의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첫날은 비상 소집과 냉온수 견디기 등 전장 스트레스 상황에 익숙해지는 훈련입니다. 둘째 날에는 해상에서 노를 저으며 이동하는 장거리 패들링이 이어지고, 셋째 날에는 상륙용 고무보트 운용술, 넷째 날에는 100kg 넘는 IBS를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헤드캐링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자봉 행군이 기다립니다. 완전 무장의 소총까지 지닌 채 산을 오르는 이 훈련은 해병대 전통의 상징입니다. 훈련 막바지에 이르러 체력과 정신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지만 많은 훈련병들이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달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이를 견뎌냅니다. 빨간 명찰, 해병대의 상징. 극기주를 마치고 받은 빨간 명찰은 단순한 군용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부심이며 명예이며 해병대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진홍색은 피와 용기, 정열과 신의를 의미하며, 황색 테두리는 예의와 활기, 인내와 땀을 상징합니다. 이 명찰을 받은 순간부터 그 해병은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해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역한 이후에도 많은 해병들이 이 빨간 명찰을 지갑 속에 간직하거나 책상에 두고 힘들 때마다 다시 꺼내보며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해병대 정신. 해병대는 전역 이후에도 그 유대감이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해병대 전우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해병 출신들 간의 결속력은 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해병대가 단순히 군 생활을 함께한 공동체가 아니라 인생의 한 시기를 함께한 전우로서 강한 정체성과 연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군과 해병대를 구별짓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최전선에 서 있는 해병대. 현재 해병대는 서해오도,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해 김포, 강화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주둔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북한과 불과 수킬로미터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실시간 감시와 대응이 필요한 전방입니다. 또한 해병대는 유사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한반도 어디든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이자 창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는 단순히 군대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며 어떤 전장에서도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기동력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소수정예 전사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해병대의 필요성과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그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안보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